광고 하나가요. 비극을 불러왔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북 청주에 살고 있던 한 7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국가유공자로 매년 일정한 연금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 하나를 게재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일종의 부인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머지않아서 한 50대 여성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만난 지 약 2달 만에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야, 만난 지 어떤 2달 만에 뭔가 좋은 감정을 느꼈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에서 혼인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반복됐고 같은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 70대 남편은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격적인 모욕,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고요. 이 아내는 위자료 1억을 달라고 하고 맞섰습니다. 네. 게다가 이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편은 내가 산책을 나갔다 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하면서 수시로 의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2달 만에 결혼해서 뭔가 좋은 감정인 줄 알았더니 수시로 저런 악감정 주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지금 싸움을 했어요. 최지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남자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죠.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50대 여성이.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 또 싸움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70대 남편이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33곳 온몸의 상처, 사인이 세상에. 다발성 좌절창이에요. 과다 출혈을 걸고 이 70대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게 바로 혼인신고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혼인신고 20일, 3주 만에 이런 비극이요? 그런데 이 범죄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고 남성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위자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주지 않아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유입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아까 뭐 의처증이 있는 것처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고요. 살아있는 범인이 자기 입맛대로 그 진술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것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33번에 걸쳐서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살해 의지가 굉장히 공고한 겁니다. 세상에. 다만 이제 그 살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본인 말대로라면 뭐 이용당했다는 어떤 배신감 아니면 뭐 무시당했던 거에 대한 어떤 굴욕감 그게 이제 오버킬로 작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여성이 76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 피해자분이. 네. 그분한테 애초부터 어떤 금전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네. 실패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한 70대 남편은요. 그렇게 반항조차 못하고 세상에 33곳을 흉기로 공격당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은 금방 얼마 가지 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게 뻔했는데도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 그 아내라는 사람 50대 여성의 한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는 범행 직후에 자신의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자기 차마저 버리고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서 논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 2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하루 6시간 이상을 걸어서 도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도주 기간 동안 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오직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에 자신의 종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썼어요. 완전 범죄를 혹시 꿈꾼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 도주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 현금만 사용하는 거 이런 방법 등등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여성이 접근 단계에서부터 어떤 범행의 의지가 있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3일 후에 며느리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그 CCTV를 한 1,000대 가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범인, 이 여성의 어떤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좁혀 가다 보니까 논산까지 간 거고요. 하하. 결국 그 논산에서도 생계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가 허허.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되자마자 아마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그 범행 이유를 진술한 설명했어요. 거예요? 무시당했다, 아. 위자료 이력 요구했는데 안 줘서 범행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 나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접근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여성의 행동은 정말 기이합니다. 도주 중에 식당 일을 버젓이해요. 양재민 변호사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이후에도 이 여성이 뭔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에 따르면은 일단은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한 것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면서 징역 16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 너무 과하다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내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나는 감형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범행 직후에 본인이 운전을 해서 도주할 정도까지의 정신이었다면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가 없다라면서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감춰지는 범죄는 없다는 걸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강력 사건이었습니다.